자, 한 달 만에도 암 환자들이 굉장히 상태가 좋아지고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적혈 구의 무려 4분의 1이 바뀌기 때문이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 더 집중을 하시면 이제 암세포가 사라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거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장애는 왜 생기나요? 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잘 자고 운동을 하면 사실 세포가 손상될 리가 없겠죠. 세포가 손상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환경들이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는 방식이 됩니다. 세포가 손상되는 많은 원인들로 일단 음식이 잘못된 경우가 있죠. 가공식품 많이 드시고, 패스트푸드, 레토르트 이런 자연에서 좀 멀어진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당연히 우리 몸의 간도, 또 위장도, 또 대장도, 췌장도 굉장히 소화기관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영양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몸에 이 화학약품과 식품 첨가물과 화학 성분들이 쌓여가기 때문에 독소도 많이 증가하고 염증도 증가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좋지 않은 식사 습관, 또 나쁜 음식의 섭취가 가장 이제 세포 손상과 미토콘드리아 손상까지 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이제 식사를 잘 해도 영양의 불균형이 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건강한 식단을 꽤 오랫동안 하셨는데도 몸에 이제 흡수가 잘 되지 않고 또 마른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의 이제 미네랄 검사를 쫙 해보면 영양 불균형이 심합니다. 몸에 이제 나트륨, 칼륨, 아연, 인, 셀레늄 이런 다양한 영양소들이 굉장히 이제 고갈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 몸에서 이제 소화효소나 담즙 분비 생성이 잘 되지 않는 소화기관의 상태가 돼서 나트륨, 칼륨의 미네랄 밸런스가 깨져서 세포막에서 이제 기능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소화기능 장애, 세포기능 장애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세포 속으로 영양이 잘 전달되지 않고 미토콘드리아까지 영양이 흡수가 되지 않아서 미토콘드리아가 일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양 불균형, 또 그렇게까지 가게 된 소화기관의 장애, 세포기능의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적 요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공기를 계속 먹고 매연이 계속 심각한 곳에서 살다 보면 당연히 이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손상은 암세포는 무산소 호흡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이상이 오기 때문에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없는 나쁜 환경오염, 또 매연, 이런 미세먼지 이런 것들도 미토콘드리아 손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자율신경에 이제 불균형이 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소화, 효소 분비, 위장 기능의 움직임, 혈액순환 모든 것들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자율신경을 잘 조화롭게 균형 잡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세포 건강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좀 잘 챙기신다면 암과는 멀어지는, 또 세포가 튼튼한, 신진대사가 튼튼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핵심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연구소에는 정말 다양한 질병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데 저는 어떤 특정한 생활습관의학 전문의 라이센스가 있으나 어떤 특정 암 전문의, 어떤 자가면역 전문의, 어떤 전문의가 아니죠. 하지만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은 회복의 과학적 원리를 두 가지로 꼭 말씀을 드립니다. 세포기능 강화, 그러기 위한 신진대사 강화입니다. 암이라는 것은 몸 전체의 어떤 환경이 나빠져서 특정 우리 몸의 세포가 암세포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것만 없을 게 아니라 몸 전체 환경을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막스 거슨이나 몸의 환경을 바꿔주는 치료를 통해서 암이 사라지는 사례를 보면 이 두 가지가 아주 잘 된 거죠. 세포가 튼튼해지고 신진대사가 좋아지면 우리 몸은 당연히 회복이 됩니다. 그 근거로 저는 항상 우리 몸은 1년에 한 번 바뀝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죠. 1년에 한 번 바뀝니다.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머리카락 계속 자라잖아요. 머리카락 두피세포에서 계속 머리카락 만들어내니까 또 손톱도 항상 자라죠. 또 우리 몸에서 대변을 통해서도 죽은 세포들, 장기들의 죽은 세포들이 미생물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통해서 같이 나갑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왕성한 세포 분열이 늘 일어나고 있죠.
1분 안에도 몇천 개의 세포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게 수많은 세포들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암세포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 분열에 저는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실제 이제 연구소에서 실험실에 저는 세포를 다루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늘 관찰을 하고 세포가 증식되는 것을 늘 봐왔기 때문에 이게 더 저는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은 늘 세포가 분열되고 있다. 뼈를 제외한 모든 몸은 1년에 한 번 바뀌고요. 적혈구는 4개월이면 한 번 바뀝니다. 자, 한 달 만에도 암 환자들이 굉장히 상태가 좋아지고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적혈구의 무려 4분의 1이 바뀌기 때문이죠. 피의 4분의 1이란 굉장히 큰 양이죠. 이 피의 4분의 1이 한 달 만에도 바뀌기 때문에 우리 몸은 엄청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대사를 강화시키고 신진대사가 강화된다는 것은 영양을 잘 흡수할 수 있게 해주고 독소를 잘 내보낼 수 있게 해주는 영양과 해독의 원리를 잘 따르는 식사법을 실천하는 겁니다. 신진대사가 잘 강화가 되면 당연히 세포로도 영양소가 잘 흡수가 되고 독소 배출이 잘 일어나게 되겠죠. 세포막과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세포 기능과 신진대사 강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온몸의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바꿔주는 겁니다.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 더 집중을 하시면 이제 암세포가 사라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중점적으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일단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하고 힘이 나요. 이렇게 좀 체력이 좋아졌어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이제 짧은 시간에도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일주일, 한 달, 3개월, 4개월, 1년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점점점 건강한 세포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과학적 원리니까요. 세포 기능, 신진대사 강화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간 수치가 안 좋을수록 채소 과일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 수치가 나쁜 상태에서도 과일과 채소 그리고 녹즙을 먹는 것은 원래 먹어야 되는 음식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음식이고요. 양을 얼마나 지나치게 먹는지 이거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하루에 저는 한 잔에서 5잔까지는 암 환자들에게 권하고 있기 때문에 간 수치가 망가져 있는 상태 당연히 녹즙 드셔야 되죠. 네, 과일도 드셔야 되죠. 간세포에게 필요한 영양 성분이 바로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거든요. 이게 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우유나 항암제에는 들어있지 않은 성분입니다. 네, 간세포가 비타민과 여러 항산화 물질들 그리고 여러 아미노산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간세포가 재생도 되면서 해독을 하는 일을 아주 잘 해냅니다. 그래서 간에 영양제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간 수치가 문제가 있는 상태를 하더라도 채소즙, 또 과일 당연히 드셔야 회복이 됩니다. 간 농양 상태에서 폐혈증까지 일어나는 간 농양이 심각한 분도 과일 식사만으로 3개월 꾸준히 하셔서 다 나아진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간 수치가 높은 것과 녹즙은 사실은 삼각관계가 없고요.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손상된 간세포를 반드시 과일, 채소의 항산화 성분들, 비타민, 미네랄로 이런 성분들이 오히려 회복을 시켜줍니다.